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은 에밀리 딕슨의 시 Hope, 희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5월중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33만 9천 명이나 증가했고 실업률은 3.7%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1969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또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피치 신용평가사가 미국 정부 부채 상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신용평가 등급을 AAA 네거티브를 유지한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1조 4천억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세계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군요.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9세기 미국의 대표 시인인 에밀리 딕슨의 시 Hope, 희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Payrolls rose 339,000 in May, much better than expected in resilient labor market.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5월중 고용이 예상 19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33만 9천 명이나 증가수로 나왔습니다. 29개월 연속 고용의 긍정적 증가고요. 이는 지난 12개월 고용 평균 증가, 월 평균 증가 34만 1,000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12개월 고용 평균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이 12개월 평균에 근접한 숫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죠. 업종별로 보면은 전문 서비스업이 6만 4천 명, 정부 부문이 6만 4천 명, 그리고 건강 케어가 5만 2천 명, 여가 및 접대업이 4만 8천 명, 건설업 2만 5천, 운수창고업 2만 4천 명인데요. 그동안 고용을 선도해왔던 여가 및 접대업보다는 이제 전문 서비스업 직종 고용이 더 많아졌네요.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올라서 3.7%로 올랐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1969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월별 고용 증가 인원수인데요. 최근 석 달간을 보면은 증가 추세로 반전하였죠. 한편 광의의 실업률, 즉 취업 포기자와 파트타임을 포함한 실업률은 6.7%입니다. 이도 굉장히 낮은 수치죠. 지난달에 실업률이 3.7%로 0.2%포인트 오른 이유는 자가 고용 인원이 36만 9천 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자가 고용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부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전월 같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월중 0.3% 상승했는데요. 예상과 부합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4.3% 상승한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전년 동기 대비 월중 임금 상승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상승세가 꾸준히 둔화하고 있죠.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는 불만이지만은 물가 담당 페드 입장에서는 우려가 줄어들겠죠. 이러한 호주의 그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기업 CEO들이 올 4분기에 리세션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하였지만은 호주의 고용 보고서가 리세션 우려를 일축하는 모양새입니다. 4분기 중 리세션 우려의 주장 근거는 최근의 그 은행 대출 사태, 대기업의 해고 사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침체 등 대여건 악화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고용 호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국채 수익률도 상승하였습니다. 그 전날 부채 상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호재였죠. 시장이 이제는 호재는 호재로 악재는 악재로 받아들이는군요. 고용시장 호재에 대한 연준의 입장에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6월 13일, 14일 개최되는 FOMC에서 금리 인상 여부가 현재 모호해졌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타이트한 고용시장, 소비 호조, 그리고 일부 실물 경제지표 호조를 근거로 들고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리세션 우려가 아직도 상존하고 페드가 작년 연말부터 지정해온 그 금리 프로젝션의 상한선에 이미 도달하였다는 겁니다. 즉 작년 12월 이래로
올해 예상금리의 상단을 5.25로 왔기 때문에 이 5.25%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연준위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6월은 지켜보고 이후 금리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즉, 이번 달에는 그냥 동결하자는 거죠. 이 절충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인지 CME 그룹의 그 페드 워치 상으로도 지난 주말 현재로 금리 동결이 74.7%로 확률이 높고 금리 인상 확률은 25.3%로 낮게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과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은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 중에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피치 신용평가사가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AAA 네거티브 등급을 최소한 9월까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하네요. 피치사는 지난 5월 24일 날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상한 연장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AA 네거티브 워치로 조정하였습니다. 피치사가 이처럼 신용 등급 상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번 협상이 벼랑 끝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신뢰성이 많이 하락하였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기 재정 및 부채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거죠. 미국 정부의 그 부채 한도 인상 조정 경과를 보면은 지난주 초에 정부가 6월 5일이 되면은 정부 현금이 고갈돼서 디폴트 예정이라고 통보했죠. 하원이 먼저 통과한 후에 지난 목요일 저녁에 상원에서 부채 상한 법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대통령에게 송부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빨라야 토요일 법안에 사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마 지금 이 시간쯤 사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하 양원을 통과한 부채 상한 인상 법안 내용을 보면은 첫째, 비국방비 지출은 2024 회계연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는 보합을 유지하고 그리고 내년 회계연도에는 1%만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 상한선은 2025년 1월까지 적용을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처럼 부채 31조 4천억 달러라는 어떤 특정 금액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그 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 규모가 대단한데도 신용평가가 좋게 나오는 이유는 첫째, 미국 경제가 세계 최대 경제 규모라는 거죠. 1인당 GDP 퍼캐피타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기업 환경이 다이나믹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축통화국으로서 정부 자금 조달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참고로 주요 국가별 신용평가표를 가져왔습니다. S&P 그리고 무디사 그리고 피치사 각사의 신용평가입니다. 국가별인데요. 3사로부터 모두 최고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들어가네요. 미국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타이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벨지엄, 영국, 한국 등은 그 다음 순위입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사우디가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 표에 나오지 않은 국가는 대부분 다 평가 등급이 낮은 거죠. 두 번째 단신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세계 기후위기를 잘못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정식 명칭은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입니다. 현재 1조 4천억 달러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 9천여 개 이상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후관리에 불응하는 기업, 즉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기후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죠. 세계 환경보호단체 활동에 힘이 되겠군요. 이 국부펀드는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기후 관련 주주 제안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에 세브론과 엑선 모빌이 다음 주에 주주총회를 여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주주 제안을 하겠다는 거죠.
세브론과 엑선모빌은 다 미국 기업입니다. 2015년에 그 파리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네트 제로에 도달하도록 이 펀드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펀드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의 Government Pension Fund 글로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1996년에 설립되었고요. 당시 설립 목적은 석유 매출 등락에 따른 경제 보호 그리고 직업 준비, 장기 저축을 통해서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복지 정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역을 보면은 1971년에 북해산 원료가 처음 생산되었고요. 1983년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국부 오일 펀드 창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금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고 이윤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네요. 그리고 1990년에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고 여기에 따라 1996년에 정부 보유 금액 전액을 이 펀드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중앙은행 예안 보유고로서 해외 투자에만 쓰도록 하였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1998년 1월에 기금 운용 주체인 노르기스 뱅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를 설립해서 기금 운용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고 2002년부터는 기업 채권 투자도 하였습니다. 2004년에 그 유명한 기금 투자의 윤리 기준을 만들었고요. 2006년에 현 명칭 Government Pension Fund 글로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후 주식 투자 비중을 40% 60%로 올리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5%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에 드디어 그 10조 크로네에 도달하였고요. 그 절반이 운영 수익에서 나온 것입니다. 투자 가이드라인으로서 윤리 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클라이밋 체인지, 세금 및 투명성, 그리고 엔티 커럽션, 어린이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전 세계 9천여 개사인데요. 작년 말 현재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국의 525개 기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국가별 순위가 4위에 해당합니다. 미국, 일본, 홍콩, 한국, 대만, 중국, 인도, 호주, 영국, 독일 순이네요. 네, 이 편은 작년 말 현재 그 국가별 투자 기업 수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의 투자 대상 4위라는 게 자랑스럽군요. 그만큼 한국 기업의 투자 수익성이 높고 그리고 윤리 기준을 잘 따른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네요. 세계적 우량 기업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에는 데트 실링 딜이 양원을 통과하고 그리고 고용 호조로 리세션 우려가 급감함으로써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다우는 2%, 그리고 S&P는 1.8%, 나스닥은 1.7%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6주 연속 상승해서 13개월 내 최고 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우는 1년 전에 비해서 2.6% 상승하고 500은 4.2%, 그리고 나스닥은 15.9%나 상승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월중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그러나 전주 대비로는 하락세로 반전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월중 29bp 올라서 3.69%가 되고 2년물은 57bp 올라서 4.50%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고용 호조에 따른 연준의 반응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요. 경제 지표는 그 서비스 PMI 지수 그리고 무역 수지 정도뿐입니다. 별로 없군요. 5월 서비스 PMI는 52.3으로 3개월 연속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웨이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나오겠군요.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일정이 별로 타이트하지 않군요. 네, 오늘은 19세기 미국의 대표 시인 에밀리 딕슨의 시 호프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